안녕하세요. 이루리 시계연구소입니다. 네, 이번에는 ETA 2824 무브먼트를 가지고 어떻게 오일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스프링부터 시작을 할게요. 얇은 종이에 8200 오일을 바른 다음에 메인 스프링을 닦듯이 오일링을 합니다. 원래 메인 스프링에는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일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 것일 때 이야기고요. 오버를 할 때쯤 되면 대개 5에서 8년 정도 사용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테프론 코팅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프링의 때도 닦으면서 얇게 오일을 코팅해 주는 거예요. 메인 스프링을 만약에 세척을 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테프론 코팅도 다 벗겨지기 때문에 세척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 오일 코팅을 합니다. 자, 세척과 코팅을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변형된 메인 스프링도 복구를 해주고요. 메인 스프링 모양이 좀 달라졌죠? 메인 스프링을 닫고 난 다음에 종입니다. 많이 더럽죠? 자, 오토매틱 시계는 메인 스프링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럴 안에서 메인 스프링이 헛돕니다.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데 저 배럴 안에 있는 홈에 메인 스프링이 잠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홈에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메인 스프링과 배럴은 아, 시계 오차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유명 메이커는 오버를 할 때 이 두 부품을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유를 어떻게 한다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장인마다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반드시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오일러를 닦아주는 방법인데 클레이로 닦으면 클레이가 오일러에 묻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스우드라고 스폰지 같은 나무인데 여기에 닦으시게 되면은 가루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메인 스프링을 배럴 안에 감아 넣었죠. 자, 배럴 중심에도 오일을 넣어 주시고요. 조립해 줍니다. 그 메인 플레이트입니다. 자, 배럴 주얼에는 오일 컵이 없기 때문에 구멍 안쪽에 한 바퀴 둘러줍니다. 아니면 배럴 앞어에 오일을 콕 찍어 주시고요. 자, 이제 기어에 오일링을 할 텐데
사진 왼쪽에서처럼 기어에는 기어 피봇 밑에 숄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오일이 다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딱 동그라미 친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중앙에 있는 그림처럼 하시면, 그러니까 피봇을 덮을 정도가 되면 오일이 사방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정도가 딱 적당해요.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오일에 따라서 다른 오일러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이 검은색은 밸런스 주얼하고 같은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케이프 휠하고 센터 세컨드 피봇에 발라줍니다. 요거는 HP 1300. 제 빨간색 오일러를 사용하고 있죠. 2번, 3번 휠에 발라줍니다. 처음에 이 양을 감잡기 힘드실 텐데, 오일을 부족하다 생각될 정도로 작게, 아주 작은 양을 넣어주시면 돼요. 늘, 좀 부족한데, 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시계는 와인딩 불량으로 입고가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표시된 부분과 같이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엔 오일을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 오일은 8200입니다. 색깔이 노란색이죠? 이 오일은 한 2년 지나면 끈적해져요. 그래서 와인딩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 에필랑 코팅을 하면 좋아요. 에필랑 코팅은 자동차 유리에 발수 코팅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게 오일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일링을 할 때 에필랑 코팅을 해두면 오일이 좀 오래 갑니다. 근데 이 에필람이 비싸요.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다면은 메인 플레이트 전체를 코팅하셔야 돼요. 일부 메이커에서는 메인 플레이트 전체를 에필람 코팅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품처럼 면 전체를 오일이 감싸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에필람 코팅을 하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도 오일을 아주 작은 양 사용하죠. 한 방울씩만. 앞전처럼 전체를 흥건하게 하시면 안 돼요. 늘 부족한 것처럼.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좀 오히려. 자, 이제 뒤집을 텐데, 이 사진에서처럼, 지금 검은 자국이 다 오일 자국이거든요. 오일이 말라붙은 자국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오일이 좀 퍼졌죠? 그래서 에필람 코팅을 합니다. 에필람 코팅을 하면 조금 더 좁은 부위에,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오일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휠이 얹히는 부분, 그리고 스템을 잡아주는 여러 스프링들, 레버가 있는 부분에 골고루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번 담궜다가 몇 분 뒤에 빼낸 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말려줘야 돼요. 그래야 코팅이 올바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에필람이 금세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그리스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테크니컬 가이드에 보면 이 부분들이 다 HP 1300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1300을 쓰셔도 돼요. 거의 만능입니다, 그거. 아주 좋은 오일인데, 지금 이 부분은 손으로 조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끈적하고 강한 그리스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저 파란색 그리스 9504거든요. 저 그리스를 사용하시면 스템을 잡아당겼다가 넣었다 할 때 그 걸리는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뉴얼 상에는 1300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0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지 오버를 할 정도가 되면 이 시계를 5년에서 8년 정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오일을 사용하면 새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와치메이커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쓰는 오일이. 자, 가이드에는 이저 톱니바퀴 사이사이에 오일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P 1300이에요. 1300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오일링을 하면 와인딩 할 때 클릭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자, 양은 어느 정도? 안 보이는 정도. 안 보이는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밸런스 주얼 오일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에 캡 중앙에 한 방울 넣고요. 그 다음에 주얼 블럭을 뒤집어서 덮어줍니다. 만약 이 작업이 어렵다면 에필람 코팅을 한 다음에 오일링을 하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어렵지만요.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두 개의 원 사이에 들어가면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적거나 더 많으면 열어서 다시 오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팔레 주얼에 오일링을 하는 장면입니다. 팔레 주얼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 중에 이스케이프 휠의 경사면에다가 아주 소량의 그리스를 발라주면 골고루 그리고 빠르게 오일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그리스는 너무 많이 하면 점점 뭉쳐서 시계가 멈춥니다. 특히 에필럼 코팅을 안 했을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요. 시계가 작동하면서 오일이 한 군데로 뭉쳐요. 그래서 코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안 하시면 오일이 원사방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번진다는 뜻은 오일이 그 자리에 없고 금방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스템 부분 다 조립했죠. 조립하고 에필럼 코팅을 다시 한 다음에 마무리 오일링을 하고 작동을 확인해 줍니다. 저는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저는 저게 보관이 편하고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거예요. 반드시 편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캐논 피니언인데 시간 맞출 때 가운데 있는 피니언이 헛돌면서 시간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에요. 늘 꽉 잡고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맞추면, 자주 맞추면 저 부분이 닳아요. 그래서 좀 강한 그리스를 사용하면 수명을 좀 늘릴 수 있겠죠. 대신에 때때로 헛돌기도 해요. 너무 강한 그리스를 사용하면. 자, 이게 날짜 돌려주는 돌기가 붙어있는 드라이브 휠이거든요. 이 돌기를 제가 눌러보고 있는데 만약에 뻑뻑해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밸런스 주얼에 들어가는 오일을 한 방울 넣어주시면 돼요. 한 방울 아니죠? 한 방울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 수준으로 그냥 얇게 퍼지는 한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전 날짜 적힌 걸 데이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휠 안쪽에 돌기가 있어요. 저게 클릭 스프링에 걸리게 돼 있는데 저 부분에도 오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D5 같은 되게 끈적한 천연 오일을 사용하면 저 휠이 걸려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시간 맞출 때 사용하는 저 작은 부품이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이유로 수리한 적이 있어요. 자, 스프링 부분에 1300을 바르고 돌려주면서 이빨에 다 골고루 바릅니다. 또 오일링하고 돌려주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1300은 합성 오일이라서 말라붙고 그러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동 모듈입니다. 자, 무게 추가 움직일 때 태엽을 감아주는 부품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리버싱 휠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게 두 개 있는데 이 리버싱 휠은 오일링 하지 않습니다. 오일링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제도 시에 얇은 윤활유 코팅이 되어 있는데
평소 사용하는 오일을 넣게 되면 움직임이 방해돼서 수동으로 그 와인딩 할 때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그 안에 부품들이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링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새 걸로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면접초 가는 부분에 에필랑 코팅하고 있죠. 코팅하고 오일링하고 조립해 줍니다. 자, 로터의 베어링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오일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윤활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어링이 손상돼서 왕왕거리는 소리가 나고 진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HP 1300이나 조금 더 진한 걸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죠. 그때는 와인딩 효율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윤활 방법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